1번에 3번, 5번. 1-1번은 니은하고 리을. 2번에 3번. 2-1번에 5번. 3번에 5번. 3-1번도 5번. 4번에 4번. 4-1번에 3번. 벌써 틀렸어? 자, 53쪽에 1번에 니은 디귿. 1-1번에 4번. 2번에 4번. 2-1번에 2번. 3번에 5번. 3-1번에 3번. 넘겨서 4번에 5번. 4-1번에 2번. 5번에 x는 2보다 크다. 5-1번에 1번. 6번에 마이너스 9. 6-1번에 3. 7번에 3번. 7-1번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6쪽에 1번에 3번. 1-1번에 4하고 6. 2번에 14개. 2-1번은 9개. 그 다음 3번에 3번. 3-1번도 3번. 4번은 4자루. 4-1번에 4번. 5번에 1번. 5-1번은 10. 6번은 16. 6-1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에 2번. 7-1번은 2km. 8번에 5번. 8-1번에 4번. 9번에 4번. 9-1번은 100g. 그 다음에 59쪽에 1번에 2번. 1-1번에 마이너스 2. 2번에 4번. 2-1번에 x는 1보다 크다. 3번에 1번. 3-1번에 8. 그 다음에 60쪽에 4번에 4번이었고 4-1번에 2번. 4-2번은 60장. 5번에 1번이었고 5-1번은 60g. 여기까지 왔나요? 네. 자, 여기까지 틀린 문제 뭐 있어? 마지막 5-1번. 5-1번? 60쪽에 서연이도 그럼 공통으로 틀린 건 이거 하나야? 틀렸는지 모르는 게 무서운 건데. 아, 이거 왜 틀린 거야? 이런 거 계속 틀린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자, 일단 5-1번. 8%짜리 소금물 500g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더 넣어 농도가 2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물을 증발을 시켰는데 그 양만큼 소금을 또 넣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뭐 30g 증발됐으면 다시 소금을 30g 채워 넣은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전체 소금물의 양은 안 변해요. 그럼 뭐만 변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변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증발시킨 물의 양 증발시킨 물의 양이 뭐하고 같냐면 더 넣어준 소금의 양과 같죠? 그걸 우리가 X라고 잡아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금물의 양은 500g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 달라지는 거지. 원래 맨 처음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40g이죠. 그죠? 40g. 그 40g에 X만큼의 소금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소금의 양을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써야지. 이게 그러니까 소금물분의 소금인 거지. 거기에다 곱하기 몇 해야 돼? 100 하면은 그때의 농도가 2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약분시키면은 그냥 지워지고 5만 남을 거 아니에요? 5만 남으니까 양변에 5 곱해버리면 40 플러스 x는 1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뭐지? x는 60 이상인가? 그죠? 그래서 증발시켜야 되는 물의 양도 60 이상. 그때 더 넣어주는 소금의 양도 60 이상.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또 공통인 건 없다고? 네. 공통은 아니지만 이거 물어보고 싶다 이런 문제 없어요? 너희 괜찮고? 채원이도 괜찮고? 네. 오케이. 자, 그럼 61쪽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이 6번 문제 이거를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6번 문제는요. 부등식 단원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 문제야 이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내가 부등식을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우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두 개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일단 풀어볼 건데요. 이 부등식에는 x도 들어있고 a도 들어있잖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인공은 누굴까요? x예요, x.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 거면 x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3x 넘기고 2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변 어떻게? 2로 나눠. 그래서 x가 2분의 a-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얻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냐면 수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부등식을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수 있잖아. 사실 이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현하는 이거는 1차 부등식만 풀 때는 잘 필요 없어요. 근데 부등식을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 같은 걸 풀 때 연립부등식이면은 부등식에 해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두 해가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걸 잘 찾기 위해서 부등식을 그리는 거거든요. 수직선에다가. 그러면 지금도 자 얘가 2분의 a-2라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직선 어딘가 있겠죠. 그럼 x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일단 이 지점에서 색칠을 해야 되겠죠. 여기 등호 붙어 있으니까 색칠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그려줘야 돼? 왼쪽으로 가줘야지. 서연이 알고 있니? x가 얘보다 작은 거니까 수직선에서 작다 그러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왼쪽 영역 요 영역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x의 범위가 되는 건데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몇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2개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 영역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이 영역 안에 자연수가 딱 2개만 들어간다면 그 2개는 누구누구일 수밖에 없을까? 1하고 2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만약에 뭐 3, 4 이렇게 2개만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지. 3, 4가 들어간다면 1, 2도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2개의 자연수만 들어가라고 하면 그 2개의 자연수는 1하고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까지는 들어가고 3은 어때? 3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하고 2까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3은 밖에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분수가 2하고 3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뭐 2.5 아니면 뭐 2.7 뭐 이런 값이어야 x가 그거보다 작거나 같아라고 했을 때 자연수가 1, 2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직선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자, 근데 아직 이 부등호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밑에다가 등호 있죠, 등호. 등호를 거의 보통은 한쪽은 붙일 수 있고 한쪽은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지 완전히 이해한 건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이 등호를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에만 붙일 수 있을까? 왼쪽에만 붙일 수 있죠. 그렇죠? 왜 왼쪽이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붙인다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가 여기에 딱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동그라미가 요 위에 올라가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동그라미가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이 위에다가 올려놔도 1, 2가 여전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2에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3에 올라가면 어때요? 3에 올라가게 되면 자연수가 몇 개 돼?
1, 2, 3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쪽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왼쪽만 등호를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가 등호가 없었다. 그럼 답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기가 이게 없어지죠.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없어지면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가 이렇게 색칠된 게 아니라 뻥 뚫려 있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동그라미가 2가 되면 돼, 안 돼? 그게 안 되고 3이 되는 건 괜찮고 그럼 등호의 위치가 일로 옮겨가겠죠. 네, 요거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풀어서 A의 범위 찾으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몇 배 해줄까요? 2배, 2배 해주면 4 되고 가운데 A-2 되고 여기는 6 되고 그럼 2를 더해주면은 6 되고 8 되고 이렇게 되겠죠? A의 범위는 6 이상 8 미만 이렇게 되겠다. 자, 지금 요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뒤쪽에서 하나 풀어볼게요. 64쪽으로 가서 64쪽에 18번 답 찾아봐. 64쪽에 18번.
수직선부터 이상 좀 많이 써. 그쵸. 수직선에 그게 아닌데 이게 맞죠? 네. X값 중에 공식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 비평진 부분 안에 들어가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네. 마이너스 3이 지금처럼 저기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 4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 그렇지. 이쪽이 이 부분의 방향은 지금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 이 분수가 네.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사이라는 네. 마이너스 4보다는 어때요? 마이너스 3보다는 이렇게 놓고 이제 밑에 등호를 어디다 붙일 거는 그겁니다. 오늘 잡고 있지. 둘 중에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4번이라고? 아예 3번이라고?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게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해보면 어려워요. 그쵸? 네.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이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수직선은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부등호로 어떤 숫자들을 표현을 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작은 숫자를 왼쪽에 써주는 게 무조건 생각하기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등호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사용해 주는 거지. 그래야지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에 가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일단 저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6 곱해가지고 3x-3a가 6x-2보다 작다고. 그러면 3x가 2-3a보다 크다니까 x는 3분의 2-3a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3분의 2-a라는 요 녀석이 수직선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찍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x가 얘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일로 그려야 돼? x가 얘보다 더 크잖아. 그지? 크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야죠. 그쵸? 맞죠? 자, 요 범위가 지금 x값의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이너스 3까지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고 그럼 그 다음 정수인 마이너스 4는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는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겼었잖아. 이 두 부등호 중에 어느 쪽에 등호를 붙일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라 그랬냐면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이거 색칠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색칠이 안 된 상태죠. 색칠이 안 된 것은 문제에서 처음부터 정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색칠 안 된 상태로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죠? 그럼 이 색칠 안 된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올려놔봐. 마이너스 4에다 올려놓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인가요? 맞죠? 근데 이거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3에다 올려놔봐.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인가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마이너스 3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요. 이 동그라미가 3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4 위에는 올라가도 괜찮잖아. 그러면은 여긴 등호 붙는 거지. 그치? 여긴 안 붙고. 그래서 헷갈릴 때는 얘를 들어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쓱 그려봐. 그래서 이게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등호가 붙는 거고요. 만족하지 못한다면 등호가 안 붙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니까 3을 쭉 곱해줄까? 3을 쭉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 여기는 2 마이너스 3의 2, 여기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를 쭉 빼줄까? 2를 쭉 빼주면 마이너스 14, 여기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군데를 전부 뭘로 나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4가 되고 가운데는 A가 되고 여기는 3분의 11이 될 건데 이때 부등호의 방향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다 뒤집혀야죠. 그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럼 요거하고 같은 것은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이제 완전히 안 것 같아? 자, 그럼 23번 해봐. 23번. 나왔어?
이거는 앞서 풀었던 문제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18번 같은 문제는 마이너스 3은 저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조건이 뭐냐면 그 범위 안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가 누구죠? 1이죠. 1. 1이라는 숫자조차도 빗금치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차이점은 그럼 1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0은 그럼 빗금친 범위에 들어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빗금친 범위 안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조차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은 안 들어가고 0은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1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이게 아니라 그냥 얼마보다 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원이 구했어?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거야. 0이라고? 자, 차근차근 생각해봐. 차근차근. 자, 이거를 풀어가지고 얻은 x 값이 x가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이걸 벌써 틀렸어? 0이 돼야 된다. 잘 생각해봐. 이걸 수직선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있고 x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을 하죠. 색칠을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빗금친 부분에는 자연수가 하나도 없다. 그지? 그러니까 봐봐. 자연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은 했죠? 자연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1이 그러면 1이라는 자연수가 제일 작은 자연수인데 그 1조차도 여기엔 못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1을 이쪽에다가 썼을 거예요. 그러면 1을 여기다 썼다고 해서 0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가 내가 한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1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건 오케이. 그럼 0은 그럼 꼭 들어가야 되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0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지. 0도 그냥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단순히 그냥 1이 그러니까 다른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1이라는 숫자가 이 흥분해가지고 이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보다 1이 그냥 크면 되는 거예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이 분수보다 1이 더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0이 어디 있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밑에다가 짝대기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1에다가 올려놔 버리면 그러면 그 범위 안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수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럼 짝대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풀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A 넘기고 4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요렇게. 같은 원리로 푸는 문제인데 조금씩 이제 말을 바꾸면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그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직선 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그럼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그죠? 요 유형이 활용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제일 어려운 유형이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원가 정가 문제 봅시다. 61쪽에. 자, 61쪽에 원가 정가. 여러분 근데 원가 정가가 뭐죠?
가격은 가격인데 원가는 뭐고 정가는 뭐지? 음, 음, 그치.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경우보다는 어딘가에서 물건을 이제 사와가지고 도매라고 하죠, 그죠? 왕창 사와가지고 이거 이제 소매로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물론 원래 단어의 뜻은 이제 뭐 원재료의 가격이다 뭐 이런 거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원가는 사올 때 가격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원가는 내가 그 물건을 사올 때 가격이 원가인 거고 정가는 그럼 뭐예요? 팔려고 정한 가격. 그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원가보다는 당연히 정가가 값이 어떨까요? 더 높겠죠. 그쵸? 네. 그래야 돈을 벌 거니까. 자, 그런데 원가가 8,000원인 물건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하나에 8,000원에 사온 거야. 그것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5% 이상의 이익을 얻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우선 원가는 알려줬으니까 원가는 지금 8,000원이라고 알려줬고 정가는 모르잖아, 그지? 정가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니까 정가를 X1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정가의 물건을 팔고 싶었는데 이 정가의 물건이 팔렸어, 안 팔렸어? 안 팔렸어, 잘. 그래서 그 정가에서 다시 10%를 할인을 해서 팔았대요. 자, 그럼 정가는 X1이었는데 실제로 판매된 가격은 뭘까? 그지? 10분의 9x죠. 10분의 9x. 10%만큼 깎아줬으니까 우리 이렇게 쓰죠. 1 빼기 10분의, 그러니까 1 빼기 100분의 10x 뭐 이렇게 하지, 그치? 그래서 뭐 그냥 소수로 쓸게. 0.9x에 팔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의 35% 이상의 이익을 얻었대요. 우리 장사할 때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가, 정가, 판매가가 있잖아. 그럼 이때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그치. 정가에 팔렸으면 좋겠는데 판매가에 팔았으니까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겠죠. 그 이익이 원가의 35%를 넘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익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0.9x에서 원가를 뺀 게 이게 이익이죠. 이것이 원가의 35% 이상이다. 그러면 원가의 35%면 8,0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니? 그죠? 여기서는 지금 1 빼기 100분의 35가 아니라 그냥 100분의 35를 해야 돼. 여기다 1 빼기 100분의 35 하면 혹은 1 더하기 하면은 식이 잘못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이게 원가의 35%잖아. 그래서 이익이 원가의 35%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또는 그냥 그 0.9x라는 이 판매가가 원가에다가 35%의 이익을 붙인 가격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세울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같은 식이거든요. 이 마이너스 8천을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답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식을 많이 세우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위에 있는 식이 더 좋고 계산을 하기에는 밑에 식이 좀 더 편하고 근데 결국 뜯어보면 같은 식이다. 나 같으면 이걸로 풀겠어. 어차피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 판매된 가격에서 원가를 뺀 건데 그 이익이 원가의 35% 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처음에 식을 세우고 8천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100분의 135잖아, 그치? 100분의 135에다 8천을 곱했어? 그러면은 공 두 개 떨어지니까 80 곱하기 135. 80 곱하기 135인데 여기는 또 10분의 9x가 있네요. 80 곱하기 135. 그죠? 9로 나눠지나? 9로 나눠진다, 그죠? 9로 나누면은 15인가요? 그죠? 15. 그 다음에 여기다 10 곱하면 되는 거니까 80 곱하기 15 하면은 120, 1200인데
1200에다가 10 곱했으니까 x는 어때요? 12,000. 그러겠지, 그치? 네, 그래서 12,000원 이상으로 정가를 정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가와 정가와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식 세우기가 수월해요. 그죠? 자, 우리 뒤로 넘어가 가지고 64쪽에 16번 한번 해보자. 64쪽에 16번. 맞춰줘. 이건 원가도 주어져 있지 않고 정가도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원가를 그냥 어떤 뭐 A 같은 상수로 잡고 시작하면 돼요. A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0.2 덧치고 A가 됐어요. A가 됐어요. 1.2 원가가 원가가 X가 되지 여기 지금 X 퍼센트를 할인한다는 X가 들어있어. X는 두 번째가 되고 그래서 원가를 X 말고 일단 이런 상수로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일단은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원가라는 것을 얼마인지 모르는데 식 세울 때 필요는 하니까 잡긴 잡아야 되는데 X는 이미 문제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A라고 잡아보면 정가는 20% 이익을 붙인 거니까 1.2A죠. 그러면 그 1.2A에서 다시 X% 할인했다.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표현한 다음에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도 손해는 보지 않았대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건 이 판매가가 적어도 얼마보다는 컸다는 거예요. 원가 A보다는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원가보다 더 싸게 팔면 그때부터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A보다는 그래도 크거나 같았다.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한 게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그냥 바로 지우면 되잖아. A는 그냥 바로 지우면 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1.2라는 게 10분의 12잖아. 그죠? 10분의 12. 그러면은 어떻게 나눌까? 이쪽 1이 있으니까 자, 양변에다가 10분의 12의 역수를 곱할게요. 그러면 12분의 10,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1 빼기 100분의 x가 6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100 곱해주면은 100 곱해주면은 100 마이너스 x 이쪽은 6분의 500인가? 그러면 x 1로 넘기면 6분의 600에서 6분의 500을 빼는 거니까 6분의 100이네. 그치? 6분의 100. 그럼 대충 얘가 얼마쯤 되냐면 16. 얼마 되죠. 그죠? 16. 얼마. 그거보다 x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는 얼마야?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러한 문제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다 싶은 이제 활용 문제들은 다 다뤄봤고요. 그 뒤에는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뭐 초반부에는 다 그냥 뭐 대입하는 거, 뭐 가감법 하는 거, 대입법 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 문제들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다시 뭐 짚어봐야 된다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71쪽에 한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자, 71쪽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뭐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에 A라는 어떤 뭐랄까 좀 불순물 이런 게 껴있으면 해를 못 가잖아. 이런 게 뭔가 껴있어요. 대신에 4번 문제는 추가로 식을 하나 더 줬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죠? 불순물이 없는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그냥 x, y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도 자 여기도 지금 a가 끼어 있는데 대신 이번에는 y 값이 x 값보다 3만큼 커 라는 식을 하나 말로 설명해서 줬지. 그럼 y는 x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을 우리는 하나 더 갖고 있는 거니까 역시 또 요 놈이랑 요 놈을 가지고 풀어서 마지막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a 찾으면 될 거고요. 자, 6번 같이 이제 식이 아예 몇 개야 이거는? 식이 아예 4개짜리가 됐죠. 그죠?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4개의 식을 다 묶어서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지금 A 들어있는 식이 하나 있고 B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스타트는 뭘로 해줘야 돼요? 요거하고 요걸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얘네 둘을 가지고 x, y를 찾을 건데 둘이 더해보면은 5x가 마이너스 5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다. 자, y가 얼마일까 그러면? 2인가? 그죠? 맞나? 마이너스 0. 그죠? 자, 이렇게 x, y 찾은 다음에 역시 또 남아있는 두 식에다가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6은 7.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5인가? 그죠? 그럼 2b가 4니까 b는 얼마예요? b는 2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요런 유형 중에 이런 것들도 있죠. a, b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유형.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x, y 집어넣어가지고 a랑 b에 대한 식 하나 찾고
여기다가도 XY 집어넣어서 A랑 B에 대한 식 하나 찾고 또 그 두 개를 연립하는 한 단계 더 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어쨌거나 차분하게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여기 71까지 하고 워크북은 46까지로 할게요, 숙제. 그 다음에 우리 그 워크북에 지금 채점해야 되는 데가 어디죠? 응. 오케이. 오늘 도장은 본교재는 60, 워크북은 38까지 받으시면 되고. 자, 지금 워크북 28부터 채점할게요. 자, 볼게. 1번에 3번, 4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3. 5번에 2번. 6번에 3번, 5번. 7번은 기억하고 리을.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그 다음에 13번에 2. 14번에 2번. 15번에 4번. 16번도 4번. 17번 2. 18번은 이거 알죠? 1에서 색칠해가지고 왼쪽으로 그리면 되고 19번에 4번. 20번에 1번 4번. 21번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22번에 2번. 23번에 4번. 24번은 5번. 그 다음에 25번에 2번. 26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7번에 8. 28번 12. 29번에 1번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2번은 x가 4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 3번은 마이너스 2. 자, 30번에 3번. 31번은 마이너스 22. 32번은 12. 33번에 4번. 34번은 4, 5, 6입니다. 35번은 세다발. 36번은 63개. 37번에 5번. 38번에 4번. 그 다음 39번은 17곡. 40번에 5번. 41번에 1번. 42번에 3번. 43번에 2번. 44번 2. 45번에 5cm. 46번은 6. 47번에 4번. 48번에 3번. 49번도 3번. 50번은 720m. 51번에 4번. 52번도 4번. 53번에 5번. 54번은 200g. 55번은 200g. 56번에 5번. 57번에 4번. 58번은 13. 59번에 4번. 60번에 5번. 61번 x는 a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62번 2. 그 다음에 63번에 5번. 64번에 1번. 65번에 2. 66번에 5번. 67번에 4번. 68번은 24장입니다. 24장. 활용 문제들 잘 보고 와. 수고했어요. 수요일 날 만나요.